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값 반토막을 바라는 정부 그러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1390원을 돌파하였죠. 금리 인상의 급등과 대출에 대한 규제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최악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입주 물량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올해 둔촌주공 재건축의 여파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은 총 23,52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역시 적정 수요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공급량이 많아지면 모를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공급 물량 또한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오게 되면 주택 가격은 변동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카이를 포함하여 서울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언급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유동인구를 좀 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반발이 심하다 보니 없었던 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23,521가구라고 했지만 이 중에서 민간 임대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고 나홀로 아파트는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공급은 19,091가구가 됩니다. 그러니 계획된 공급 물량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더 적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삶의 질이 계속 향상되면서 눈높이 또한 올라갔습니다. 외제차가 많아지고요. 중대형 세단을 선호하고 더 넓은 집, 대형 평수를 선호를 하고 이제 세컨하우스로 강원도라든가 바닷가 쪽에서 집을 구매해서 힐링을 하고 싶은 사람들 등 중대형 평수 또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2017년 핫했던 소형 평수를 중대형 평수가 역전시키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치라는 문구와 함께 오히려 중대형 아파트가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자극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6월부터 2년 동안 공급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면 33평 얘기를 하는 거겠죠.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42,332가구였다. 그러니 공급된 전체 가구인 50만 373가구 중에서 불과 8.4%에 그쳤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값 반토막 내야 한다. 국가의 재정과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들이 고작 부동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정치인이 장관이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뿐만이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급등기 이전으로 가도 충격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지금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쓸 때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값 하락에 더 주워 담는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두 채 이상을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죠. 그리고 그 중에 집합건물 소유자 중 100명 중 16명이 다주택자였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윤 정부는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 면제하거나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공시지가 조정 등으로 매도를 유예하거나 지켜보자는 입장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완화 정책이 나올지 모르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요. 불과 얼마 전 종부세 완화, 저가주택에 관련해서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확정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투자처를 제공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여집니다. 최근 윤 정부에서 양도세와 관련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요. 중과세를 일시적 면제를 한다거나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등 규제 지역 해제 등 완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것은 바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도 기다려 볼만 하겠죠. 그러면 정부가 투자처를 제공해 준 곳이 어딜까? 첫 번째,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 지방을 겨냥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전국과 지방으로 나뉜다는 게 차이점을 보이겠고요. 벌써 투자자와 투기꾼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위에 상단 링크를 통해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한때 1억 원 이하가 엄청난 붐이 불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중과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매수할 만한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의 답변은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면제하지 않는 이상 아직 유효한 투자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공시지가 1억 이하에 관심이 가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알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말이 많았었죠.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자 양도세 중과 강화를 때려버리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줄여버리고요. 3주택자 기준으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 강화까지 합쳐져서 총 82.5%라는 최고 세율을 이 미친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니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중과세를 면제로 시행하고 있으니 이것도 내년 5월까지라 살짝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완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중과세가 면제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다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양도소득세가 낮은 편도 아니에요. 이 기본세율을 보시면 6%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고세율이 45%입니다, 지금. 이게 21년 이후라고 하지만 문정부부터 2017년 5월부터 개정이 3번이 바뀌면서 21년 이후에 정착이 된 거예요. 즉,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3억 정도 되니까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45%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거의 절반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세금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정부에서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확정되었고요. 양도세 또한 중과하지 않고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고 있습니다.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부에서 추천해준 투자처를 총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가 큰 혜택을 보면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현재 집값 반토막, 하락장, 영끌족 폭망, 빚잔치, 대공황 등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